자, 이제 26쪽에 풀이를 해볼게요. 연습 문제 26쪽이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라는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중단원 파트거든요. 14번부터 쭉 문제가 있는데 여기 문제가 좀 꽤나 어렵죠. 꽤나 어렵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부분 집합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쉬운 파트도 있고 어려운 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념 자체가. 여긴 좀 어려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좀 진하게 공부를 해주세요. 됐지? 자, 14번부터 풀이를 다 하나씩 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자, 14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풀이를 옆에 뭐 힌트를 보고 풀었다 그러면 그냥 틀린 거로 하세요. 옆에 힌트 보고 풀어서 맞춰봤자 어차피 시험장 가서는 틀리잖아. 그지? 자,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A라는 녀석 조금 해석하기 힘들다, 그지? 여기 분명히 조건제 집합이야, 그지? x가 아니라 x-y라는 애를 집합 A는 원소로 가지고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x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같거나 작다라고 돼 있어. 자, 이걸 참고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또 마찬가지 체크해 두십시오.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문제가 나오면 조건제시법으로 출제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어. 첫 번째 1번이 뭐 있냐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원소들의 합이나 곱 등을 이용하는 거.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합이나 곱 등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거 해집합이라고 그러는데, 해집합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부등식의 해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걸 방정식의 해집합 또는 부등식의 해집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게 정말 중요하거든. 해집합은 정말 문제의 변형이 무궁무진해요. 이쪽으로 집어넣을까? 해집합은 진짜 변형이 진짜 무궁무진하거든. 그래서 여기 조건제시법이 출제될 때 요 케이스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 두십시오. 요거 저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중요하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원소들의 합이나 곱 등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확인을 해 봤던 것 같고요. 해집합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요건 부등식이고 여기도 부등식입니다. 자, 그리고 부등식의 해집합이 나올 때는 부등식이 잘 나오거든. 부등식의 해집합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등호의 싸움이에요. 등호의 싸움.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 같거나 작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x-2는 마이너스 2 취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하면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집합 A라는 녀석을 우리가 원소로 직접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같거나 작다 요렇게 될 것 같네. 요게 A야. 그죠? 그지? 응.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집합 B를 풀어볼 건데, 자, X라는 녀석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였어요. 근데 X 플러스 A가 원소잖아. 얘는 그지? X 플러스 A가 원소니까 여기다 X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A 해주면 A 마이너스 1 될 거고, 여기다 A를 더해주면 A 플러스 7이 될 거야. 그런데 조건을 보시면 집합 A가 B에 포함되니까 A를 잡아먹어야겠죠. 잡아먹어야 되니까 더 덩어리가 커야겠지. 그래서 A-1보다는 크고 A 플러스 7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네요. 근데 같거나 하니까 이렇게 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들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빨간색. x는 2a보다 크다가 제일 큰 집합이 돼야 되니까 검정색도 포함해야 되고 파란색도 포함하는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2a보다 크다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겠지? 당연하지, 그죠? 2a보다 크다 요렇게 될 거야. 이게 c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리는 게 1단계. 여기 1단계.
1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냥 풀면 되니까. 자, 2단계가 중요하거든. 자, 부등식의 해집합은 2단계가 항상 중요해. 2단계는 이 조건을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사실은. 자, 2a가 수직선에서 우리가 비교할 때 왼쪽에 있는 수가 작은 수잖아. 그러니까 2a가 어떻게 돼? a-1보다 작다? 요거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a-1은 -1 왼쪽에 있잖아. a-1은 -1 왼쪽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또 이제 a 플러스 7은 누구보다? 1보다 크다. 요렇게 되겠죠. 그지? 자, 문제는 등호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2a랑 a-1이 서로 같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두 수가 서로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만약에 뭐 -2라고 한번 해보자. -2라고. -1보다 작은 수니까 얘 둘이 -2가 된다고 해서 집합 C, 빨간색 집합 C야. 빨간색 집합 C는 -2보다 크니까 얘는 -2가 없잖아. 그지? 근데 얘가 -2가 되면 이 파란색 부분 보는 거야. A-1이 -2가 되면 집합 B는 -2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B에는 -2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겠니? 부분집합이라는 녀석은 원소가 반드시 작은 부분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큰 집합에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야, 얘들 둘이가 같아. 2a랑 a-1이 같아지면 -2라고 하자. 파란색 집합 B는 -2를 가지고 있는데 빨간색 집합 C는 -2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그 다음 a-1이랑 -1이 서로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가 파란색을 한번 직접 얘가 쓱 움직인 거야. 얘가 움직여가지고 요렇게 돼버렸어. -1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된 거야. 자, 파란색에는 -1이 들어가 있죠. 검정색은 -1이 없잖아. 검정색에 -1이 없고 파란색에는 -1이 있어. 포함돼 안 돼? 포함되지. 얘는 -1이 없고 -1보다 큰 건데 얘는 -1도 있고 크잖아. 아? -1이 있어, B는. 근데 A는 -1이 없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면 포함관계를 성립하죠.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성립하죠. 부분집합이죠. 맞죠? 그렇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야 된다. 어렵다. 고민해야 된다. 이거 나랑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1이 쓱 움직여가지고 진짜 1이 됐어.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여기도 이렇게 1이 됐습니다. 1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봐. 그러면 집합 B에는 1이 없죠. 근데 집합 A에는 1이 있죠. 깜장색은 무조건 파란색에 포함되게 해야 되는데 벗어나 버리죠. A는 검은색 A는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파란색 집합 B는 1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가 없잖아. A 플러스 7이 1이 되면 머리 아프지. 뭔 소리야 선생님. 모르면 꼭 물어보세요. 제발요.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요거 세 개를 다 풀어서 답을 구해야 돼. 그런데 미안한 얘기야. 미안한 얘기인데 시험장 가서 여러 번이 지금 부등식 가지고 포함관계를 따지고 있잖아. 부등식의 해집합을 할게. 이거 유형 되게 중요하다. 부등식의 해집합 포함관계가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사실 여러분 등호를 지금 이 등호를 붙일까? 말까? 이거를 사실 그냥 보자마자 그냥 툭툭 해야 되거든. 생각을 하는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고. 딱 보자마자 저거 등호 붙여야 되네? 등호 빼야 되겠네? 얘는 크다를 보지 마시고요. 등호만 보셔야 돼요. 등호만.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고민을 하실 건데, 자,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짠. 자, 수직선 하나 그려줄게요. 자, 파란색 집합이 있는데 파란색 집합은 구멍이 뚫려 있어. 그리고 빨간색 집합은 칠해져 있어. 자, 그리고 파란색은 만약에 뭐 이게 A고요. 이게 만약에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A는 분명히 3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습니다. 등호 붙이면 안 돼요. 파란색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빨간색은 포함되니까 겹치면 겹치는 게 아니잖아. 파란색은 없고 빨간색이 있으면 포함이 안 되잖아. 벗어나 버렸잖아. 되겠지? 되겠지? 자, 그러면 톡 다시 이번에는 빨간색을 가지고 또 해보는 거야. 이거 혼자 해야 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둘 다 비워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호 붙여도 상관없어. 파란색도 3이 없고 빨간색도 3이 없어. 둘 다 3이 없어. 벗어나지 않잖아. 포함되는데 문제 없잖아. 3보다 둘 다 크니까 포함되는데 문제 없잖아. 파란색에도 3이 없고 크고 빨간색도 3이 없고 크니까. 되겠어? 그 다음 파란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칠해져 있어도 등호 성립해요. 그죠? 파란색에는 3이 있고 빨간색엔 3이 없는 건 상관이 없어. 들어가는 애가 저는 3이 없는데 저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나는 3 없는 애도 받아줄게. 나는 3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됐지? 한 번 더. 이번에는 여기도 칠해져 있고 여기도 작은 집합도 칠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등호가 성립해요. 저 3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도 돼요? 파란색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 3인데 저 3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도 돼요? 근데 파란색이 그래. 나도 3 있어. 같으면 3이 있는 거잖아. A가 3이면 파란색에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3 있어. 괜찮아. 들어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 있으면. 빨간색이 이렇게 외치는 거야. 저 3 있는데 들어가도 돼요? 근데 파란색이 저는 3은 가질 수가 없는데요. 등호를 붙이면 A가 3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띵! 안 된다고. 이러면은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하나밖에 없어요. 등호를 안 붙이는 케이스가. 외우지는 마시고. 됐니? 자, 이해가 안 되면 꼭 설명 안 되면 질문하세요. 자,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자, 15번 풀이를 해볼게. 15번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사실 개념 원리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실린 적이 잘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실렸네요. 자, 한번 보십시다. 15번. 일단 15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조건은 뭐냐면 A랑 B가 같다. 자, 원소가 서로 같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원소 싸움을 했어요. 부분집합 문제, 아까 앞에서 우리 푼 문제도 있었는데 뭐 원소를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우리는 원소를 잘 모르는 미지수가 나왔잖아 지금.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원소가 이렇게 미지수로 나오면 우리는 원소를 합하거나 원소를 곱을 한다는 거나 뭐 등등등의 계산을 이용해도 변화가 없음을 이용할 거야. 식을 세울 수 있어. 이쪽 원소랑 이쪽 원소가 서로 같다고? 그러면 더해도 돼. 쟤랑 어차피 매칭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걸 곱해도 돼, 더해도 돼. 이런 액션을 할 수 있어.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거? 합과 곱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 원소 모르는 것끼리 서로 지지고 뽑고 더해도 되고 지지고 볶아서 곱해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됐니? 자, 그러면 A가 AB가 되는지 A가 BC가 되는지 A가 CA가 되는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원소는 분명히 변화 없이 같을 거야.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주어진 이 조건 보시죠. 여기 1번이라 할까요? 1번 조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쓰자마자 바로 옆에다 뭐 하나 쓸까요? 빨간색 조건 때문에 시작. 그렇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A가 AB라고 한 거 아니야. B가 BC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세 수의 합이나 이쪽 세 수의 합은 변화가 없이 같을 거야. 같은 것끼리 더했으니까. 됐나요? 는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런데 갑자기 뭔가 들려오는 메아리가 하나 있죠. 아름다운 메아리. 요거를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거를 딱 보면 우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시작.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갈로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갈로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대입을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6이 됩니다. 그죠? 계산하시면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총 세 가지를 알게 됐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도 마이너스 3이다. 그죠?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했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얼마? 15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자, 그런데 조금 불편한 녀석이 등장하셨지. 사실 얘가 나왔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이거 좀 특별한 공식이잖아 우리. 자, 어떻게 되냐면 적어볼까요? 자, 가볼까요? 자, 가자. 시작.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뭐 마이너스 3abc로 기억하시면 이렇게 써도 돼요. 는 갈로 열고, 그렇지, a 플러스 b 플러스 c 갈로 열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렇게 되시겠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칠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요거 알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우리 구했으니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우리 알 수 있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니까 여기까지 알 수 있어.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라고? 선생님이에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얘를 구해야 돼. 선생님 몰라요. 뭘 몰라요? 이야, 선생님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떡하죠? 이런 거야. 그냥 문제를 못 푼다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안다니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는데, 이거 어려워요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구하죠?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A, B, C를 어떻게 구할까? A, B, C를 알아야죠. 파란 걸 구할 건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을 구할 건데, A, B, C는 어떻게 구할까? 이 A, B, C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소가 서로 같으므로. 한 번 더, 원소가 서로 같은데 그 원소가 미지수라면 그 미지수를 가지고 우리는 지지고 볶아도 된다고. 서로 더해도 같고 곱해도 같습니다. 곱해도 같다고요. 곱해도 같습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한번 해봅시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랑 저 빨간색 조건 때문에 A랑 B가 같기 때문에 집합 B의 원소끼리 한 번씩 곱해도 AB랑 BC랑 CA를 한 번씩 곱해도 같다고요. 근데 얘를 정리하니까 ABC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ABC랑 ABC의 제곱이 같아요. 근데 ABC가 0이 아니라네? 그러면 약분할 수 있잖아? 약분하니까 얼마가 돼? ABC는 1이 되겠지. 그래서 1을 대입하시고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십니다. 됐나요? 풀이를 외우시면 안 돼. 이거 정말 풀이를 외우는 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수학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됐지? 네, 15번은 그렇게 풀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16번을 한번 보시죠. 16번. 16번을 슬쩍 보시면 16번은 너무 쉽다. 16번은 이건 필수 문제예요. 이건 심화 문제는 스텝 2에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거는 필수 문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문제. 자, 문제를 보면 1, 2, 3부터 쭉 n까지의 부분 원소의 개수를, 원소를 갖고 있는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1, 2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요. 3, 4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 쉽잖아. 생각을 해보자. 자, 집합 A가 있는데요. 집합 A에 1, 2, 3, 4, 5, 6 이렇게 쭉 있답니다. n개가 있는데 1은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갈 수 있는 곳이 무조건 들어가야죠. 자, 그 부분 집합을 우리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 부분 집합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그리라 그랬지. 만족하게. 자, A는 요렇게 생기고 X가 요렇게 생겼어. 자, 1은 무조건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1은 여기 가야 돼. 한 가지밖에 없지. 갈 수 있는 곳이. 자, 2도 무조건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2는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가지. 3은 들어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한 가지지. 왜? 3은 여기밖에 못 가니까. 맞죠? 4도 마찬가지. 야, 못 가. 너 들어가지 마. 그랬어. 여기 한 가지. 그러면 나머지 5부터 n개는 마음대로 가잖아. 5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6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쭉 있겠지? 그걸 곱할 거야. 몇 번 곱했을까? 원래 이게 전체 몇 개였지? 이게 쭉 있는 게 몇 개였지? 이게 쭉 n개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사라진 거야. 몇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사라진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개겠어요? 2가 몇 번 곱해졌겠어? 그렇지. n-4개 곱해졌겠지. 근데 그걸 계산했더니 원소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래. 16개는 2의 4제곱이잖아. 따라서 얘는 8이 되는 거지. 됐죠?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아. 자, 17번 문제 같은 건 되게 좋은 문제예요. 17번 문제 아주 좋아. 상당히 좋아. 꽤 좋아. 네. 17번 문제 좋고요. 18번 문제는 어려워. 응? 18번 문제는 어려워. 맞아. 18번 문제는 어려운데 18번 문제는 심화 문제니까 챙겨는 두셔야 돼. 챙겨는 두십니다. 심화 문제니까 17번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딱 좋은 문제. 시험에 나오게. 자, 17번부터 먼저 하나씩 해보시겠습니다. 17번 위로 한번 갈까요? 17번을 문제를 풀어볼게. 자, 집합 A가 있는데 이런 거 우리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원소인데 그 원소가 뭘 만족해? 방정식을 만족해. 이런 거는 해집합이라고 해요. 자, 집합 A를 우리가 직접 구해 보시면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인수분해 해보시면 1이랑 3이 나올 거야. 자, 집합 B는 좀 불편하다 그죠? 집합 B는 2K인가? 2K-2를 원소로 하네. X가 되니까 K가 1이면은 1이 될 거고 그래서 1, 3, 5, 7, 9까지 되겠다 그죠? 7, 9까지 이렇게 원소가 있을 거야. 자, 조건을 보시면 중요한 조건이 뭐지? A가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라고? 부분 집합이니까 집합 문제는 무조건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그리자 그랬어. 자, 만족하는 조건부터 그리면 A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X가 하나 있고 X보다 더 큰 B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우리 뭐 하는지 이게 첫 번째잖아. 부분 집합 문제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 어떤 집합이든 간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두고 두 번째 만족하는 집합 개수를 구하려면은 항상 원소 가지고 하라 그랬죠. 어떤 원소? 가장 큰 집합. 가장 큰 집합 지금은 누구? 지금은 B가 되겠다 그지? 가장 큰 집합 B에 원소 가지고 싸움을 해야 돼. 원소 1한테 가서 물어보고 원소 3한테, 원소 5, 원소 7, 원소 9 각 원소들마다 다 해석해 주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들어봐야 돼. 지금 이 문제가 집합 B에 집합 B의 원소 1, 3, 5, 7, 9가 있어 그치? 1, 3, 5, 7, 9에 대하여 포함되는지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래 이거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정확하게 딱 짚어줬어요? 무엇이라고? 없지. 없어요.
집합 B의 원소 1, 3, 5, 7, 9가 정확하게 포함됩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고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던 몇 번이냐 16번처럼 1, 2가 포함되고 3, 4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 그지?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한 번씩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1, 3, 5, 7, 9한테 제발 좀 물어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건은 누구야? 그건 말해줄 수 있잖아.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야 그랬어. 원소의 3개야 그랬어.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이미 X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니? 선생님 무슨 말이야? X의 원소가 어디 있어? 한 마리도 안 말해줬는데? 아니야. A를 포함하고 있는데 A의 원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A의 원소 1하고 3은 여기 꼭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1하고 3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이미 원소 몇 개 갖고 있지? 2개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3개 이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3개인 경우도 있고 원소가 4개인 경우도 있고 원소가 몇 개인 것까지 되겠어요? 5개까지. 6개는 말이 안 돼. 7개 8개 안 돼. 그지? 설마. 아이고 얘들아 알지? 그럼 봐. 원소 이미 2개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3개 이상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돼? 1, 3은 가지고 있으니까 원소가 1개 더 추가되는 경우 있죠. 원소 1개 더 추가, 원소 2개 추가, 원소 3개 추가. 원소가 1개 추가되면은 5 들어갈 수도 있고 7 들어갈 수도 있고 9 들어갈 수도 있고 원소 2개 들어가면 5, 7 들어갈 수도 있고 5, 9 들어갈 수도 있고 7, 9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가면 5, 7, 9 다 들어갈 수 있네. 답은 7가지 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원소가 몇 개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원소가 좀 많아봐. 그럼 다 세? 아니잖아. 뭔가 그러고 싶지 않잖아. 이렇게 경우가 많아지면 어떡하라고요? 빵 만들기 개념을 생각해 보랬지.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버려서 구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랬죠.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원소가 5개인 경우를 하는 것보다 원소가 무엇한 거? 반대 경우가 뭐지?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보다 무엇한 거? 작은 거를 구해보자. 자, 부분집합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체 부분집합은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야. 몇 개 있어? 8가지가 있겠지. 그죠? 5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7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9가 X의 원소로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8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원소가 3개보다 작은 경우, 즉 원소가 2개인 경우밖에 없어. 그거 몇 가지? 한 가지를 빼버리면 쉽게 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7이다. 요렇게 알아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7번은 됐죠? 자, 그 다음 18번. 18번 문제는 진짜 많이 어렵다. 그치? 18번 문제는 많이 어려운데 이건 좀 썰을 풀어야 될 것 같아. 18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일단 알아야 될 게 주제가 뭐냐면, 자, 집합 A가 있는데 A가 원소가 1, 2, 3이야. 그럼 부분 집합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선생님 공집합 알지 뭐. 그지? 1 귀찮아도 써봐야 돼요. 듣고 알겠다 하지 마시고 3, 그 다음에 1, 2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1, 3도 있고. 잘한다. 그렇죠. 2, 3, 그 다음에 1, 2, 3도 있네요. 그러네. 그 다음에 이번엔 집합 B를 한번 해볼게. 집합 B는 마이너스 1이랑 0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쉬운 거부터. 공집합도 있을 거고 원소가 1개인 마이너스 1과 원소가 2개인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요 집합 A에서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8개가 있는데 원소 1이 몇 번이나 들어갈까요? 그 8개의 집합 중에서. 나 지금 눈 감고 있거든. 여러분도 눈 감고 있는지 모르겠네. 나 눈 감고 물어보고 있어.
이거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 1이 원소가 몇 번 들어가 있을까? 자, 그럼 좀 더 다르게 물어볼게. 원소 1이 더 많이 들어갈까?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가 많이 들어갈까? 아니면 3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까? 8개의 부분집합의 원소를 한 번씩 세어보면 똑같죠? 그래서 1 한번 세볼까? 1 한 번, 2번, 3번, 4번. 자, 2 한번 세볼까요? 한 번, 2번, 3번, 4번. 3 한번 세보자. 3 한 번, 2번, 3번, 4번. 공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집합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좀 원소를 많이 늘려보죠. 1, 2, 3, 4, 5, 6이라는 녀석의 부분집합 x가 있다고 하죠. x는 쫙 있을 거야. 엄청나게 많겠지. 몇 개 있을까? 2의 6제곱이니까 64개나 있어. 와우! 64개가 있어. 공집합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A까지 쫙 있어. 원소가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4개인 거, 5개, 6개까지. 그러면 이 중에서 3이 몇 번 들어가 있을까? 4는 몇 번 들어가 있을까?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3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1, 2, 3, 4, 5, 6이 공평하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64를 1, 2, 3, 4, 5, 6, 6개로 나누어 버리면 공평하게 들어가 있는 개수가 나올 거야. 되겠니? 나눠 떨어지진 않는구나. 잘못 생각했다. 2가 들어가 있는 횟수는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개수랑 같겠죠. 그래서 32개나 있습니다. 1이 32개나 들어가 있어요. 3이 몇 번 들어가 있을까요? 3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개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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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2의 5제곱계 32가지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봐봐. 여기 지금 2, 3, 4, 5야. 2, 3, 4, 5. 2, 3, 4, 5 원소 4개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니까 몇 개 있겠어? 당연히 그렇지. 16개가 있겠지. 뭐 공집합도 있을 것이고요. 2도 있을 거고 뭐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 3도 있고. 내가 일부러 쓰고 있는 겁니다. 풀 때 시험장에서는 쓰지 마세요. 이거를 2,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3, 4도 있고 3, 5도 있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4, 5 여러분 처음 풀 때는 하세요. 직접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있는 거 어떻게 돼요? 1, 3, 4도 있고 2, 3, 4구나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2, 3, 5도 있겠죠. 빼먹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2, 4, 5도 있고 그 다음에 3, 4, 5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인 2, 3, 4, 5 이렇게 1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2가 몇 번째가 있다고? 2가 8번째가 있지. 2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 그러면은 또 2가지, 2가지, 2가지니까 8가지. 실제로 세보면 하나, 2 한 번, 2번, 3번, 4번, 5, 6, 7, 8 마찬가지 3도 8번, 4도 8번, 5도 8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합 중에서 최소 원소가 되래. 최소 원소 가장 작은 거. 이 각각의 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거면 표시를 한번 해볼게. 2가 제일 작지? 3이 제일 작지? 자, 2가 제일 작은 것부터 해볼까요? 2가 제일 작지? 2가 제일 작지? 2가 제일 작고 2가 제일 작고 2가 제일 작고 2가 제일 작고 2가 제일 작아. 자, 3이 작은 거 표시해볼까? 3이 제일 작을 때를 표시 한번 해볼게요. 3이 제일 작아 3이 제일 작아 3이 제일 작아 3이 제일 작아. 자, 4가 제일 작은 것도 표시 한번 해볼게요. 4가 제일 작아요 4가 제일 작아요. 없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5가 제일 작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걸 언제 이렇게 다 세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다시 또 얘기하잖아.
부분 집합 문제는 누구의 싸움이야? 벤 다이어그램과 원소의 싸움이야. 가장 큰 집합. 지금은 가장 큰 집합이 2잖아. A잖아. 자, 2, 3, 4번한테 가서 물어보자. 자, 2, 3, 4번한테 가서 물어보자. 제발 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로 문제를 해석해야 돼. 가장 작은 원소가 2일 때, 가장 작은 원소가 2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조건을 말하면 2가 반드시 포함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3이라는 원소가 가장 작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집합 중에서 3이라는 원소가 제일 작으려면 그렇지? 2가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3이 들어가. 4라는 원소가 그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이제 좀 아시겠죠? 2가 포함되지 말아야 되고 3도 포함되지 말아야 되고 4가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5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지. 자, 5가 원소가 되려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2와 3과 4는 포함도 하나도 안 되고 5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한 가지야.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너는 4가지가 되고 너는 8가지가 됐어요. 직접 다 세봤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원소들을 다 더하라 그랬거든 문제에서. 이 원소들을 다 더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2가 몇 번 들어가 있겠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몇 번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지, 8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이 4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4, 4 2번 들어가 있고, 5가 1번 들어가 있겠죠. 그걸 다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이 문제는 변형 문제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문제에서 최소가 아니라 문제가 싹 바뀌었어. 최소가 아니라 최대 원소로 바뀌었다. 최대 원소로 바뀌면 가장 큰 게 누구야? 지금 원소 중에서 5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5가 들어가면 무조건 가장 크지 않겠어요? 5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크겠지. 아이고야 다 지워졌다. 에이 그냥 하자. 5가 들어가. 그러면 무조건 다 5가 크니까. 그 다음에 4가 가장 크려면 5가 들어가지 않고 4가 들어가야 되고, 3이 가장 크려면 3, 4, 5가 들어가지 않고 3이 들어가야 되고, 2가 가장 크려면은 2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아야겠지. 이렇게 풀어서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변형됐다고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됐나요? 그래서 최대값, 최대인 원소의 합, 최소인 원소의 합도 충분히 가능하길 바라고요. 18번 문제는 꽤나 어려우니까 챙겨 두시고요. 나머지 문제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잘 안 되는 거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